12월 3일 계엄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때 여론의 추이를 본다라면 지금쯤이면 저는 90대 10이라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많은 또 민주당 측 인사들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러다 국민의힘은 사라진다. 그런 얘기 이런 이야기 많았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을 막 넘은 이 시점에서 네, 민주당은 과반을 넘지 못하고 10% 안팎의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책임은 적어도 그러니까 좁혀서 본다라면 네. 이렇게 차이가 근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네. 이것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언젠가는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해두고 어떤 식으로든 본인들에 대한 심판이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어떻게 보면 반은 기대 반은 경고를 했었는데 예. 그게 너무 빨리 극단적으로 또 여기에서 극단적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리얼미터 뭐 수치 하나 소개를 해드리죠.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민주당 지지율은 45.2% 기록했고요. 과반을 안 넘었네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34.5% 나왔네요. 예. 이게 정말 따지고 보니 계엄 전 수치를 회복하고 그걸 오히려 웃돌고 있는 상황이긴 그렇죠. 합니다. 왜냐면 네. 한때 뭐 다른 조사이긴 했지만 계엄 직후에는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기도 그렇죠. 했었잖아요. 예. 점점 좀 좁혀지더니 계엄 이전으로 회복을 예. 했다. 이 점이 또 국민의힘 지금 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도 그 부분을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의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네. 애정을 깔고 한다라면 저는 이건 망하려면 완전히 망했어야 됐다. 아하. 이건 뭐 제가 국민의힘 망해버려라 너희들 사라져버려야 된다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보수 세력임을 자칭하는 그리고 당원 당규에 나온 대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한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살아남는 방법은 계엄 국면에서 탄핵 국면에서 철저히 좀 응징을 받아야 된다 국민들로부터. 그게 또 쇄신의 길로 연결이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조차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조차 지금 유예돼 버리고 뭐랄까요? 사라져 버린 이 시점에서는 이건 진짜 전 국민들의 불행이다. 아. 네. 저는 이런 좁게 본다라면 이 원죄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에 있되 지금 이 상황들 지지부진함들 전국의 혼란함은 저는 민주당 책임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으로 살짝 가보겠습니다. 권영세, 권성동 투톱 체제가 이제 구성이 됐고 비대위 체제가 꾸려졌죠. 네. 국민의힘이 좀 단일 대우하는 분위기가 강해요. 이것도 그동안 우리가 쭉 얘기했던 뭐 지지율 상승세나 네. 회복세에 영향도 있겠죠. 정당 지지율 계엄 이전으로 회복이 됐고 당 차원에서도 그럼 이렇게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게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런 흐름이 과연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네. 득실 어느 쪽에 더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은 또 고민이 있을 것 같고 득실물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저는 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네. 지금과 같은 지지율 회복에는 1차적 원인은 제가 민주당을 거론했었거든요. 네.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잘해서 회복한 건 전혀 없다. 조금 이 부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그 그라운드는 그 어떤 뭐랄까요 기반은 한동훈 대표가 과거 계엄에 대한 무효하는 네. 위헌 투표, 위법이라고. 위헌 위법한 그러한 투표 현장에서 그렇게 나설 수 있었던 용기로부터 말미암은 기반이 있어서이기 때문이지 사실 국민의힘이 그간 해온 건 없거든요. 그리고 뭐랄까요? 저는 극단적인 모습들 뭐 한 분 한 분 말씀이 또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김민전 의원이라든가 윤상현 의원들의 발언들 차마 이런 것들도 밖으로 나가면 창피할 만한 그런 발언들이거든요. 발언을 잠깐 소개해보면 윤상현 의원은 뭐 정광훈 목사 집회 등에 찾아가서 윤석열이 곧 대한민국이다 뭐 체제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최고위의 최고위원이기도 했었죠. 예. 탄핵 찬성한 사람들 대부분이 중국인이다 이런 발언을 좀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 네, 소개를 하자면 예.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의 기대 그러니까 뭐 이 발언 두 개를 가지고 보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본다라면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의힘 지지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됐을까? 그러니까 기왕에 말씀드린 김에 저는 국민의힘 의원분들 만날 때마다 조금 황당하고 자칫 분노스럽기조차 했던 것이 뭐냐면 항상 자기들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다. 뭐 1등 공신이란 표현은 안 쓰더라도 공신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어.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뭐 밤새 자면서 뭐 어디에서 무슨 위원장 맡아서 뭘 했다 하는데 예.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들려주고 싶어요. 응? 본인들이 한 말들, 네. 응? 본인들이 한 말들을 이렇게 뭐 어디든 뭐 MBC든 아니면 뭐 조선일보든 동아일보든 뭐 채널 A든 이렇게 나와서 들려주고 이거 그 한 말을 듣고서 찍었을 사람 몇 명이나 됐겠는지. 응? 지금 윤상현 의원이 했다는 윤석열이 대한민국이다. 김민전이 했다는 탄핵 찬성 중국인들. 이런 말을 듣고 지지율이 상승했을까? 극단적인 지지 세력을 공고히 했을 여지는 조금 있을 수 더 있을 것 같아요. 결집시키고 고무시키는. 네. 네. 다만 이게 외연의 확장은 가능하게 했을까? 좀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해 보길 바라고. 네. 저는 이거는 민주당의 똥볼로 말미암은 것이지 국민의힘이 잘한 건 아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사실상 반사이익에 가깝다. 예. 뭐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조차 이 조기 대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잖아요. 예. 모두 대선 모드로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대선은 누가 더 이제 외연을 확장하고 그렇죠. 더 부동층을 예. 흡수하고 지금 부동층이 여러 여론조사 봤을 때 여전히 20-30%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들을 흡수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때 과연 네. 그런 언행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극단적인 지지층만 보고 행하는 이제 양대 정당들의 모습들이 국민들한테는 실망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기 대선 얘기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여러 여권의 후보들도 뭐 홍준표 대구시장 비롯해서 출마 의사를 사실상 밝힌 상태고요. 네.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이달 내에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측근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어요. 죄지을 것 아니지 않냐. 예. 한 전 대표의 등판 가능성 얼마나 보시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전 대표가 다시 돌아왔을 때 좀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한동훈 대표가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이달 내로 활동 재개하고 뭐 죄지은 것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좀 더 시간 여유가 있지 않나. 예. 그러니까 저 바둑을 좋아하는데요. 네. 바둑을 좀 잘 둡니다. 기다리면 되거든요. 아하. 특히 이럴 때 난 물론 뭐 기다릴 때 있고 먼저 이렇게 앞서 치고 나가야 될 때가 있고 하는데 네. 제 생각엔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굳이 나서는 건 좀 조급해 보인다. 뭐 굳이 움직일 필요 없다. 좀 더 기다려도 된다. 뭐 굳이 이달 중에. 예. 이걸 수동적이란 측면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하튼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주류에 의해서 쫓겨난 거잖아요. 외관상. 네. 외관상. 뭐 외관상이 아니죠. 뭐 실질상. 뭐 의총 현장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 분위기. 그런 상황에서는 좀 더 기다리는 게 낫다. 그리고 전 그래요. 기다리다가 때가 안 되면 뭐 4년 후, 5년이죠. 국회 대통령입니다. 5년 후 뭐 차차기 아니면 뭐 어떤 본인의 어떤 정치인의 꿈을 꼭 대통령으로서만 실현되는 거 아니니까 저는 뭐 여유 있게 기다려라. 뭐 때라고 하는 건 뭐 그래 제가 철학 전공이긴 합니다만은 기다리면 된다. 사람은 어떻게 쓰일지는 뭐 때가 온다. 예, 그리고 저는 한동훈 같은 자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쓰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먼저 뭐 조급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 예. 네. 뭐 국민이 부를 때가 올 것이다. 예.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이름 가리고 본다라면 그러니까 네. 이름의 특성을 배제한다라면 이재명이 혹은 뭐 홍준표가 오세훈이 뭐 김부겸이 괜찮다라면 국민을 위해서 잘 봉사할 수 있다라면 그 사람들한테 기회가 오는 것도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뭐 맞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부터 뭐 12월 3일부터 비롯됐습니다마는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보면서 이재명을 혹은 뭐 홍준표를 뭐 권성동을 국민들이 판단을 한다라면 국민들의 판단이 어떤 식으로든 갈래가 타진다라면 그때 또 한동훈에게 기회가 있을 거고 뭐 한동훈에게 기회가 있냐 없느냐는 국민들의 판단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 재판 일정을 모두가 예상을 했을 때 2심 정도는 그래도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예상을 예. 하잖아요. 예. 그 2심의 결과에 따라서 또 정치 분위기 판세가 또 달라질 수 있고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다. 제가 재밌는 그 추측을 들었었는데 아니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추측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여권으로서의 시나리오는 네. 2심 판결을 받은 이재명이다. 어허. 네. 그러니까 3심 확정 판결을 받아버리면 이재명 아닌 다른 후보가 나올 것이고 아하하. 그런 의견들 분명히 있잖아요. 누가 나오든 이재명보다 적어도 중도층을 향해서는 소구력이 훨씬 더 있을 것이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8대2, 9대1까지 안 가는 게 좀 이상하다. 그리고 뭐 12월 3일 저도 그랬거든요. 12월 3일 계엄을 보면서 이후에 탄핵 정국을 보면서 야, 국민들의 민심이 8대2, 9대1 국민의힘의 존립 기반을 위협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네. 지금 탄핵 이전 지지율을 회복하고 이재명이 이러한 와중에도 정당 지지율은 과반을 넘었었던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제가 알기로는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못 넘겼던 그렇습니다. 이유는 이재명 스스로에게 내지한 분명한 한계가 있다. 저는 최근 일로는 그 끔찍한 장면들 무안공항에서 사건이 터지자마자 전 그거 희덕되는 모습으로밖에 연상이 안 되거든요. 그거 쓰면서 얼마나 희덕됐을까. SNS에 예.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에게 국정을 맡기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을 가질 사람이 저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이 총선 백서 내용이 뒤늦게 공개가 됐잖아요. 시사전을 보도였는데요. 여러 내용이 담겼는데 보셨겠지만 네. 뭐 이재명은 안정적인 리더십, 한동훈은 돌출형 리더십 이렇게 자체 평가한 내용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네.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뭐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보더라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 이재명을 안정적이라고 보고 또 최근에 봤던 것은 능력 있다라고 그 뭡니까 무안공항 그 네. SNS 글 올린 직후에 모 인사가 SNS에 올린 걸 보니까 나는 이재명을 능력이 있어서 믿는다. 이런 거 보는데 민주당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뭐 자유이니까 뭐 그렇게 말하기는 뭐 제가 논할 바는 아닌 것 같고요. 민주당 내부 문서이 많고 다만 저는 비명 행사 공천 네. 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던데 총선 백서에 지금 저는요 이 22대 총선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초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양당 공히 여든 야든 네, 네. 특별히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이때의 두각을 나타내는 목소리라 하면 여권 주류와는 또 야권 주류와는 다른 목소리가 당연히 나와야 되거든요. 포장파들. 예. 예. 저는 그래요. 소위 말하는 뭐 여의도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초선들 당연히 좀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게 그렇거든요. 뭐 저 역시도 뭐 비대위원 짧게 했습니다만은 맨 들었던 소리가 저 사람은 너무 돌발 발언 많이 한다. 아니 저는 항상 시민사회에서 그렇게 해왔었고 네.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약간 뭐 속으로 말하면 제 때깔대로 뭐 그렇게 사는 건데 그런 거 원해서 영입한 거 아니었나요? 그런 거죠. 유명한 네. 거. 네. 그리고 제가 뭐 뭐 이렇게 칼날들을 못난 거를 죽이면서까지 정치권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저는 그래요. 뭐 굳이 저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그런 약간 새로운 물결들 뭐 저는 김상욱 의원이 예. 좀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김상욱 의원의 어떤 행보들이 그 바람직하지만은 않아 보이더라. 이때 바람직하다는 말이 너 그래서는 안 돼라는 게 아니라 약간은 뭔가 리듬이 다른 이런 모습들이.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저런 모습도 필요하고 있음직하다. 초선. 네. 네. 어떻게 보면 정제되지 않은 누군가에 의해서 눌려지지 않는 저런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데 국민의힘도 조금은 네, 김상욱 의원 또 김재섭 의원 몇몇 분들 제외하고는 민주당은 보면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 보면 네. 제가 알기로 저랑 친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가셨거든요. 시민사회에도 많이 계시고 그분들도 한 번쯤은 문제 제기했을 법한 여러 가지 어떤 민주당 내부 전횡 네. 그리고 어떤 공정치 못한 요소들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 민주당의 문제는. 네. 네.
다른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 예.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꽤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이 보인 게. 그러면서 당의 생명력은 여든 야든 맞습니다. 생명력을 갉아먹는 거라고 봅니다. 생동감, 예. 생명력이 점점 잃고 있다.